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KBS 아메리카가 미주 지역 한국어 방송으로선 최초로 지상파 HD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가주 지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고품격의 고화질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아메리카가 지상파 HD 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방송 KBS의 미주 법인 KBS 아메리카는 서부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지상파 채널 KXLA 44.1번을 통해 KBS 아메리카 뉴스를 시작으로 한 고화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KBS 아메리카는 HD 고화질 방송을 남가주 지역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방에서 그리고 식당과 쇼핑몰 등지에서 어제 첫 방송을 시청한 한인들은 한층 높아진 해상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저녁 먹고 KBS 뉴스 보는 게 재미인데 화면도 커지고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와서 평소에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서 선명하고 색깔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고 참 좋네요. 한인 시청자들은 새롭게 막을 연 미주 한국어 HD 방송 시대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미주 지역의 한류와 한국어 방송 문화를 선도하는 매체로서 KBS 아메리카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가 한국의 그 방송을 선도하는 그런 방송국 아닙니까? 딴 방송도 그 KBS를 따라서 HD 방송을 출력할 수 있도록 선구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KBS에서. KBS 아메리카의 고화질 방송은 앞으로 매일 저녁 남가주 지역 지상파 채널인 KXLA 44.1번을 통해 저녁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KXLA 44.1번이 의무 전송 채널인 관계로 향후 2-3주 안에 타임워너 케이블과 디렉TV를 통해서도 KBS의 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이번 남가주 지역 지상파 HD 방송을 계기로 앞으로 KBS 월드가 방송되는 미국 내 모든 플랫폼에 KBS 컨텐츠가 HD 화질로 전송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중앙정보국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를 조사한 미국 상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물고문의 성고문까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혹독한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CIA의 고문 실태를 조사한 500쪽 분량의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CIA는 지난 2001년 9.11 사태 후 테러 용의자 119명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하고 고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26명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 감금했습니다. 고문 수사에는 CIA의 중간 간부급 요원들이 참여했고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물고문은 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때에 따라 고문은 최장 17일 동안이나 이어졌고 옷을 벗긴 뒤 쇠사슬에 묶어 얼어 죽게 방치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위협이나 신체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고문도 이루어졌습니다. Concern how the interrogations of CIA detainees were absolutely brutal, far worse than the CIA represented them to policymakers and others. CIA는 그동안 해외 시설 수감자가 100명 이하였고 물고문을 받은 용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상원 보고서는 고문이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이루어졌지만 테러 위협을 막을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CIA의 고문이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에 맞지 않으며 위상에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반응은 엇갈리는 가운데 부시 정권 당시의 고위 인사들은 CIA의 행위를 옹호하는 별도의 보고서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이강덕 특파원이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미 CIA 고문에 대한 상원 보고서가 공개된 후 오바마 대통령은 고문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CIA의 고문은 미국이 내세워온 가치에 맞지 않고 위상에 타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맹국 등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방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권한을 계속 행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을 특별히 강하게 만드는 힘은 과거를 솔직하게 직시하고 단점을 인정한 후 더 좋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에서는 맥케인 의원이 찬성 의견을 내놨습니다. I know from personal experience that the abuse of prisoners will produce more bad than good intelligence.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부시 정권 당시 고위 인사들은 CIA를 옹호하는 별도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고문 책임자들을 기소하라는 유엔 성명이 나오는 등 미국이 국제사회의 큰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 전국 20여 개 도시 민주당계 시장들이 뉴욕에 모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결과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시장 관사 그레이스 맨션, 미 전국 20여 개 도시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모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성공적인 시행과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통과를 위해서입니다. Immigrant and non-immigrant alike, folks who are documented, folks who are undocumented, they're all residents of our cities, they're all parts of our communities. And there was a real sharp focus today on making sure that this historic moment with the President's executive action. 내년부터 시행될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I think my colleagues would agree he also had some of the strongest ideas in the room about how to move us forward and how to organize the power of mayors to have a transcendent impact. 민주당계 시장들은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각 도시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So if you're in a city that's not experiencing growth at the rate you would like, this is an opportunity to help provide positive growth. It's a way to get more people into your city, have a better workforce, and to also really encourage entrepreneurship. 각 도시 시장들은 또한 연방의사당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갖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영국 왕세손 윌리엄 케이트 부부가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영국의 왕세손 윌리엄 케이트 부부가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호소하고 흑인 밀집 지역을 방문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KTV의 첫 공식 일정은 뉴욕의 흑인 밀집 지역 할렘의 어린이 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흑백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미국에서 약자인 흑인 편을 먼저 바라보는 행보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0여 년 전 할렘을 방문했던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너비를 연상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세계은행에서 불법 야생동물 밀렵 근절을 호소했습니다. I am determined not to let the world's children grow up on a planet where our most iconic and endangered species have been wiped out. 뉴욕 내치팀 농구 경기 관람도 NBA와 야생동물 보호기금과의 결연 행사 일환으로 이뤄졌고 힐러리 클린턴 모녀와도 동물 보호기금 마련을 위한 만찬 자리를 빌어서 만났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워싱턴에 들러 오바마 대통령과 환담했습니다. 마지막 날 빗속에서 9.11 추모공원을 방문한 영국 왕세손 부부는 테러로 숨진 이들의 슬픔을 기리고 재건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벨상 수상자가 메달을 경매에 내놔 고가에 낙찰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낙찰받은 주인공을 알고 보니 아스널 구단주인 러시아 재벌이었는데요. 메달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노벨상 메달입니다. 이 메달은 475만 달러, 우리 돈 약 5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거액을 주고 메달을 산 사람은 알고 보니 영국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구단주인 러시아의 대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우스마노프는 메달의 원래 주인인 제임스 왓슨에게 메달을 돌려주기 위해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했는데 암 치료 연구에 공헌한 과학자 왓슨을 돕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뛰어난 과학자가 메달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제임스 왓슨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공로로 지난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흑인이 백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이후 수입이 대부분 끊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수상자의 노벨상 메달이 경매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의 조기 졸업 무산에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는 초강수로 전국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그리스 증시는 전국의 불안정 우려로 대폭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그리스의 연립정부가 대통령 선출을 2달 앞당기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대외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구제금융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되자 대통령 선출을 이달로 앞당겨 조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립정부는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의석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선출이 무산되면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경우 야당인 급진 좌파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립정부로선 2달 뒤에 예정됐던 대통령 선출 때까지 구제금융을 졸업하지 못하게 되자 대통령 선출을 앞당기며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사마라스 총리는 현재의 연립정부를 재신임해 정국 안정을 바탕으로 구제금융을 졸업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뒤 그리스 증시는 전국 혼란 우려에 12%가 떨어지며 2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증시도 그리스 악재가 더해져 모두 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3%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그리스와 중국의 불안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6원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